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되셨나요? 최근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소폭 낮아진 것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 시장의 펀더멘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토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상승의 시그널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7월 저점 대비 42%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채굴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뜻으로 난이도가 올라가 가격 상승을 일으킨다는 사이클인데 이에 오늘 또 다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을 언급하는 CEO이죠. 크립토컨트의 CEO 주기영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입량이 이제 전 저점을 임박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컨트의 CEO가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입 전 저점 임박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CEO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거래소의 비트코인 공급량이 이전 최저치를 갈아치우려 하고 있다 언급을 하며 비트코인의 매도자들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소로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매도를 위한 움직임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데요. 지난 52,000달러대에서 움직일 때와 비교해서는 조금은 낮은 가격대이지만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위한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역대급 업그레이드를 마치며 상당한 자금의 유입량을 보여주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투자자들의 99%가 수익이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해외의 기관 펀드들은 이더리움에 올인 중이라는 내용까지 나오며 부대장 코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있는 상황 속 오늘은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투자 러시의 영향일까요? 이더리움의 지갑수가 최고치에 도달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서 1 이더리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소의 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이죠. 9월 10일 글래스노드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 개의 이더리움 이상을 보유한 주소의 수가 130만 개를 돌파하며 이더리움이 탄생한 이래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를 넘음과 더불어서 지금이 끝이 아닌 현재 가격 대비 이제 4배 이상 상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런던 하드포크 이후 계속해서 소각이 되며 어제의 경우는 하루 소각량만 무려 1만 5천 개가 넘으며 단일 평균 최대 소각량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속도라면 내년 260만 개의 이더리움이 소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의 이더리움의 퍼포먼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그리 좋지 않은 기조를 보이는 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영국인데요. 이 영국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모든 돈을 잃을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할 뿐 아니라 이제 바이낸스에 대하여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리는 등 최근 들어 부정적인 기조를 보였던 국가였습니다. 이와는 이제 오늘 전혀 상반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를 이제 거래소가 아닌 만약 우체국을 통해 구입을 하게 된다면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우체국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구매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 시장을 정부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일이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우체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의 우체국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신원 확인 서비스 EasyID를 통해서 암호화폐 구매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EasyID 앱을 통해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마켓에서 암호화폐 바우처를 이제 구입할 수 있으며 이 바우처는 또 스원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그렇게도 미워했던 국가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온다는 것이 놀랍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영국의 이 시장에 대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조금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태도 변화에 대한 시그널을 보았으니 앞으로 조금의 변화가 있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 시장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있게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또 다른
떠오르는 국가가 하나 있죠. 바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딱 떠오르는 국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현재 인도의 경우는 180도 바뀐 태도와 더불어서 인도 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주요 우려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이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 샤크티 다스의 경우는 이름 참 힘드네, 죄송합니다. 네, 한 행사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이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인도의 경우는 암호화폐 채택 측면에 2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는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08년 4월에 인도의 중앙은행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취급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발행하였었죠. 2020년 3월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해제하게 되는데요. 그 후 아시다시피 다시금 암호화폐 거래를 재개하라는 공문을 내렸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는 어떻게 비트코인과 같은 개인 암호화폐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서 수요가 넘치기에 거래를 재개하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인데요. 이를 보았을 때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생각이 나는데 이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도 고객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아니라며 JP모건이 고객들의 수요에 의해서 암호화폐 상품들 그리고 펀드를 출시는 하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알아봤고 공부했음에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좀 아쉽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알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얼마 전 인도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이제 일자리가 1만 개 이상 생겼다는 것만 해도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총재의 이러한 이제 기조에도 사실상 다시는 금지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인도의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유레카를 외칠 날이 오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금융의 중심이죠. 특히나 미국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얼마 전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정식 발효가 되었죠. 이러한 영향일까요? 설문자의 4분의 1이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대상의 25%는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만들고 싶어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여론조사 회사인 유고브가 발표한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미국인의 4분의 1 이상이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만들어 엘살바도르의 선례를 따르기 원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조사 대상 중 4,912명의 미국 성인 중에 11%는 그러한 계획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고 16%는 지지할 거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강력하기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상대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만드는데 찬성한 사람들의 비율은 25세에서 34세, 즉 미국인 밀레니얼 세대가 훨씬 크다고 하는데요.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는 11%만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이제 채택하는데 찬성하며 43%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사건 이후에 많은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12,000년 화폐 역사에 이제 기록될 만한 사건이며 향후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드는데 미국의 경우는 아마 달갑지는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글로벌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만들어진 통화일 뿐더러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본인들의 국가의 영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어떻게 반길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현재 미국의 경우는 지난 4월 미국의 혁신 장벽 이제 철폐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안인데 이제 이뿐 아니라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은행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미국의 은행협회의 경우는 심지어 은행들에게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회사와 파트너십을 하기를 권장
확장하기에 나선 것이죠. 이렇게 전례 없던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막으려 노력을 해보아도 없어지지 않는 시장이라는 것을 파악한 미국이 배척보다는 포용하는 것이 훨씬 국익적인 측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원래가 이제 미국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 규제적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빠르게 시행하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들어서 어떠한 생각의 변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파르게 시장을 끌어들이려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어느 정도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다면 다른 국가들 또한 이를 기준으로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제 어제는 미국의 통화감독청의 청장 대행의 경우는 암호화폐 문제와 관련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한 만큼 못해도 이번 연도 안에는 법적인 큰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앞으로 이 시장에 관하여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확실히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트코인의 펀드를 운영하는 기업이죠. 그레이스케일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엘살바도르의 이런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의견들도 있지만 대다수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죠. 이 중에 유일하게 인정할 만한 이제 비판이 빠른 비트코인의 도입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른 비트코인 도입, 엘살바도르 비판 중에 유일하게 공정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펀드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의 경우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엘살바도르에 이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관련하여 비트코인 도입률 증가 추이를 생각할 때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같은 신흥 시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한 국가를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화 지정과 관련해 유일하게 공정한 비판은 그것이 빨리 일어났다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사실 제목을 보았을 때 좀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내용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좀 싶었는데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빠른 도입이 엘살바도르의 비판 중 유일하게 공정하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재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행보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경우는 이러한 행보는 법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세계은행의 경우도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며 채굴 에너지와 관련하여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한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의 경우는 이러한 비판들은 모두 이제 공감되지도 않고 맞지도 않은 이야기들이며 그저 비트코인의 도입이 조금 이른 판단이었다라는 내용만 공감이 된다라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IMF가 이제 말한 경제적 문제의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을 채택할 정도이면 자국의 힘으로 풀어내기 힘든 상황인 것을 뜻할 뿐더러 세계은행의 채굴 에너지와 관련하여서도 채굴 에너지의 절반이 넘는 에너지가 이미 청정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마이클 소넨샤인이 이러한 의견을 내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만큼 이에 관한 내용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미국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말살하려 최대한의 노력 중인 나라이죠. 지난 5월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울분을 사게 한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말살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인데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카드 결제 회사인 비자와 같이 나왔는데요. 다가오는 2022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디지털 위안화 서비스 지원.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말을 많이 더듬네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10일 신화닷컴에 따르면 올림픽 후원사 비자가 중국 은행과 함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을 위한 디지털 결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한 맞춤 서비스를 공동 출시하고 이제 현장 소비자가 사용
가능한 디지털 위안화 결제 인프라 등을 공동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로 인해 달러의 패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이를 표면적으로는 이제 부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동계올림픽의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공식 사용을 알리는 중국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실험 경과들을 보았을 때 2020년 12월 광둥성의 선전시가 선전의 주민들에게 1,000만 위안을 방출하였죠. 이번 연도 1월에는 이제 2,000만 위안씩 뿌릴 뿐 아니라 2월에는 베이징시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디지털 빙설 쇼핑 축제를 펼치면서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1,000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화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실험 도시가 늘어나고 운영기관이 확대되며 실용화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서서히 인식시켜주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인민은행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이 소비 영역에서 금융투자 영역 그리고 글로벌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글로벌 영역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전자상거래 등 해외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관련 법 등이 정비가 될 경우 디지털 위안화가 국경 간 무역이나 결제, 심지어 투자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표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미국이 현재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과연 디지털 위안화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을지 미국은 이러한 것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상황 속 비트코인을 포용하는 정책, 중국은 이제 말살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말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또 미지수이죠. 앞으로 이러한 향방이 어디로 나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관련된 소식과 더불어서 CBDC에 관한 글로벌적인 관심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기관이죠.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CBDC의 개발의 속도가 암호화폐에 뒤처져 있다. 개발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IS 혁신센터 총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CBDC 개발 속도 암호화폐에 뒤처져 있다. 개발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 BIS의 혁신센터 총괄 브누아 꾀레의 경우는 CBDC 디자인 핵심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CBDC 출시까지 수년이 걸린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가 출시되어 있다는 점이 CBDC에 신속히 착수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지난 7월 유럽중앙은행이죠. ECB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가동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는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중앙은행들은 현 시스템이 건재한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CBDC의 목표는 미래의 혁신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 시스템의 훌륭한 요소들을 보존하는 방법이라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CBDC가 이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데까지는 정말 1년 길어야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CBDC의 탄생은 금융의 기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뿐 아니라 시중은행들이 겪어보지 못한 완전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없어질 것이란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해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현재 CBDC 관련 영상 제작을 위해서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과연 CBDC의 발전과 상용화가 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생각 이상의 반사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